이제 두 번째 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로봇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예제들을 모델링하고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주제로 잡은 거는 어떻게 변수, 베어리어블하고 메소드, 함수들이죠. 이 변수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파이썬 모듈 안에서 어떻게 억세스할지 이런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그러니까 이 파이썬 예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근데 파이썬 자체는 뭐 기껏해야 뭐 1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한 3년 정도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매뉴얼은 다른 과목에서도 쓰이고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 파일 말고 다른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사용 방법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최근 버전 좀 안정화된 버전을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요 파이썬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이 파이썬의 기본적인 기능을 어디 갔냐? 펜이 배터리가 닳았네. 네. 그냥 오늘은 쓰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의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우스로 써주는 거죠. 펜이 된다 이제. 잘 써주네요. 자, 이 루프 시스템은 크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이썬 아이들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들이 파이썬 배우실 때 아이들이라고 하는 윈도우를 써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을 실행도 시키고 뭐 에디터 호출해가지고 그 에디터 실행 그리고 뭐 콘솔 창에서 여러 가지 변수도 확인 이런 것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 시스템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콘솔 창이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쳐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 예제에 있습니다. 에디트라는 명령어로 호출하면은 왼쪽에 이와 같은 에디터가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가 바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쳐넣는 것이고요. 콘솔 창에서 스크립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에 여러분들이 모듈을 직접 또는 예제를 가지고 이 모듈들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 실행을 콘솔 창에서 조절을 해서 이것저것 값도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제가 매 학기 새로운 과목을 만들거나 하면은 이 키워드를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하는데 ARP는 AI와 로봇의 약어 A하고 R을 쓰고요. P는 AI 로봇 뭐 AI와 로봇 그쵸? AI와 로봇 프로그래밍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ARP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예제들이 저 폴더 안에 다 들어가 있겠고요. 이 루프 시스템에는 여기 폴더를 제가 왼쪽에 잘 정의를 해놨는데요. 루프 시스템 밑에 EX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는 example 예제들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 ARP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예제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제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카피하시면은 아마 이번 주 수업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 파일들, 뭐 그림이나
3차원 오브젝트 이런 것들도 추가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하라고 할 때 다시 FTP에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키워드는 이 ARP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뭐 코복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이고, 아이스페이스 3학년 로봇공학, 로봇은 4학년 응용로봇공학, SF는 뭐 지역선도의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P 안에 모든 예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루프 시스템에서 어떻게 에디트하고 실행을 시키는가? 또 다른 그 매뉴얼 동영상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하나씩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EX의 ARP 밑에 L1 레슨 1이라서 그렇고요. 테스트 1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콘솔 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자료를 보실 때 어떤 게 콘솔이고 어떤 게 에디터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EX의 ARP의 L1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부분에 보이는 것이 콘솔 창이고요. 여기에 이제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폴더 안에 보면 이 예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창에다가 edit ex 밑에 ARP의 L1 테스트 1 이 디렉토리를 리눅스 스타일 BSD 시스템으로 이와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슬래시를 하고 있고요.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슬래시를 쓰지만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 이게 리눅스인데요. 이 리눅스용 표준 방법을 여기에서 쓰고 있고요. 자, 그래서 EX 밑에 ARP 밑에 L1 테스트 1이라는 이 마지막에는 점 파이가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점 파이 없애고 모듈 이름 그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L1 테스트 1이라는 거를 에디트 명령으로 호출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EX 밑에 ARP의 L1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파일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콘솔 창이고요. 왼쪽이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간단한 예제 프린트 DD, 프린트 12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여기 적혀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에디터 창에 이와 같은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펑션 키 F5번을 눌러주면은 디버그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F5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그 모드일 때는 여러분들이 F5를 한번 누르고 실행을 더 시켜라 라고 하는 고 명령 F5 해서 F5 두 번을 눌러야 되겠고요. 그냥 런 모드일 때는 컨트롤 키보드에 보면 CTRL로 되어 있는 컨트롤에다가 F5를 누르면 이런 과정 없이 한 번에 쫙 하고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된 화면이 지금 오른쪽 창에 리절트 이 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dit ex ARP 테스트 1을 불러주면 왼쪽처럼 창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디버그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거는 실제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해서 DD, 프린트 DD니까 DD가 찍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123이니까 리스트 123이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갈 텐데요. 이 두 번째 예제로 가기 전에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여기 루프 시스템.exe라고 되어 있고요. 설치하는 것도 다른 자료, 오늘 뒤에다 링크 붙여드릴 그 자료에 보면은 요 밑에 있는 VC 리디스트리뷰터블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다른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블록 처리해서 막아놨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콘솔 창이 있어요. 이 콘솔 창은 A는 3, A 하고 쳐보면 A 값이 나오고 있고요. 파이썬 간단한 이그젬플로 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0부터 9까지 숫자가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하고 치면은 이렇게 에디트 창이 하나가 열리겠고요. 지금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닫았고요. 방금 전에 봤던 예제 에디트의 EX 밑에 ARP, 자, 여기 예제는 요거는 탭 치시면은 이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제가 에런 테스트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예제가 나오겠고요. 이제 여기서 F5를 콘솔에서 F5 누르시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쪽 창 바로 이 에디터 여기에 가서 F5를 한번 누르면은 디버그 모드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F5를 눌러주면 실행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결과 보시면은 지금 똑같이 리절트가 여기 나오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면 DDD 지지지지 하고서 F5번 F5 한 번 더 하면 결과가 여기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콘솔 창에 나와야죠. 네. 자, 그래서 이 편의상 왼쪽은 에디터 창, 오른쪽은 콘솔 창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계속 버그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수정을 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가끔 보면은 엔비디아 계열에서 조금 된 거 1060 쪽에서 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옵티머스 모드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모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마시고 내장되어 있는 인텔 라데온으로 옵티머스 세팅을 해주거나 엔비디아 세팅을 바꿔주시면은 거의 대부분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버그는 제가 잡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오늘 초반부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어세스하고 실행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써봤지만 파이썬을 그냥 자꾸 명령형에서 코맨드 창에서 콘솔 창에서 그냥 몇 개 불러보고 프로그램 좀 간단하게 한두 줄 짜보고 이것만 자꾸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에디터 창을 열어 가지고 모듈형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듈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렉처 1의 테스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명령을 써서 에디트 EX ARP에 에런 테스트 2 해줬더니 왼쪽 같이 이런 창이 떠 있고요. 이제 왼쪽 창에서 F5를 눌러서 디버그 모드 진입, 또 한 번 더 해서 F5 고 명령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 또는 continue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됐겠죠. 실행이 돼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코드를 되게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A는 3, 그리고 프린트 A라고 적혀 있죠. 처음이 A는 3, 그 다음에 프린트 A하고 다시 A는 4로 바꿉니다. 근데 A는 3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 줄씩 이해를 해야 되니까 위에서부터
A는 3인 상태에서 프린트 A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에 찍힙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콘솔 창의 기능은 모듈이나 또는 변수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 함수들을 호출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명령행 창에서 이렇게 A하고 쳐볼 수 있습니다. A라는 값은 얼마일까? 라고 쳐봤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A는 3이고 마지막에는 A는 4로 하기 때문에 A가 어떤 값인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행 창에서 A하고 쳐보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항상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me error, name A라고 하는 거는 define 된 적이 없다. A는 난 뭔지 모르겠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왜 지금 A라는 변수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 A는 이 콘솔 창에는 A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솔 창에 무언가 A라고 하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그럼 A는 어디 있는가? A는 어디 있어요? 에런 테스트 2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안에 A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값을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 여기 제가 밑에 써놨는데 변수 A는 모듈 에런 테스트 2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런 테스트 2 안에 있는 A자가 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점을 써주고요. 에런 테스트 2.a라고 하는 형태로 에런 테스트 2라고 하는 모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모듈 에런 테스트 2도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변수를 나는 알고 싶다. 해서 여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에런 테스트 2A라고 하는 변수는 얼마인가? 라고 이렇게 명령을 친 거죠. 그랬더니 값이 4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A는 4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내가 이 변수는 얼마인가 라고 파이썬한테 물어보면 값을 4로 리턴을 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동작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A는 3인데 프린트 A에서 3이 찍혔고요. A는 그냥은 볼 수가 없겠고요. 에런 테스트 2A를 호출해 보니까 마지막 값 4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듈을 쓸 때에는 지금처럼 A는 과연 3인가 4인가 이런 부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 있는 값을 건드릴 때에는 점을 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두 번째 예제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한번 저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테스트 2를 불러오는 걸 한번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EX 밑에 ARP에 가보시면은 에런 테스트 2 예제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얘는 현재 에런 테스트 1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에디트 명령 EXARP의 에런 테스트 2 파이까지 안 치셔도 됩니다. 점 파이는 안 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코드가 여기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실행을 시킵니다. F5 한번, F5 두 번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럼 에런 테스트 2는 얼마인가? 에런 테스트 2는 모듈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 에런 테스트 2는 이와 같은 경로에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안에 있는 A라고 하는 변수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마지막에 4로 바꿨기 때문에 이 값은 현재 4예요. 그럼 여기에다 대입도 가능한가? 100.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제는 A에 100을 넣었기 때문에 에런 테스트 2.a는 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여러분들이 변수처럼 33을 넣고 확인해 보시면 3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안에 있는 변수들도 콘솔 창에서 수정하거나 호출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콘솔 창에서 모듈 쪽 변수에 접근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의 예제는요, 이제 함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펑션. 예, 보통 이제 어떤 거는 함수라 부르고 어떤 거는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예, 여기서는 굳이 파이썬에서는 사실 거의 메소드라고 볼 수 있어서 함수란 표현 쓰지 않고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메소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L1 테스트 3,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들이 가실 것 같고요. 예, 요 EX 밑에 ARP 밑에 L1 테스트 3.py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을 불러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첫 줄에도 보시면은요, edit 명령 다시 써서 exarp의 L1 테스트 3 하고 호출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왼쪽에 에디터 창에 소스 코드가 떠 있고요. 이걸 이제 이쪽에서 F5번 눌러서 디버그 모드 진입, 그 다음에 고 디버그 계속 수행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디버그는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는 명령인 고를 불러주면, 뭐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 이와 같은 용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똑같은 방식으로 디버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보면,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 L1 테스트 3 모듈 이라고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 안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콘솔 창에서 바보 하고서 괄호를 쳤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예, 똑같이 네임 에러가 등장을 했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디파인 된 적이 없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바보는 어디에 정의가 지금 되어 있나요? L1 테스트 3라고 하는 모듈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라고 치면 콘솔 창은 바보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보가 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요. 바보는 L1 테스트 3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이 처리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메소드 바보는 모듈 L1 테스트 3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L1 테스트 3. 바보에 괄호를 해줘야 이 녀석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L1 테스트 3의 바보를 부르고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꼭 써주셔야 되겠죠. 예, 바보하고 괄호를 쳐주면 첨번호 명령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모듈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디버깅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메소드들을 이렇게 콘솔 창에서 불러오는 경우에는 디버그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귀찮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디버깅 할 게 아니기 때문에 no n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n이 찍히고 이제 실행이 돼서 이 녀석을 수행하니까 밑에 3이라고 하는 프린트 3이니까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찍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 안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올 때는 이 녀석이 디버깅 할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인 파이썬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특수 기능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열심히 사용해 보시면서 용례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모듈 안에 있는 메소드를 불러오는 기능까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모듈 안에 있는 메소드에 인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아구먼트라고 불리는 인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L1 테스트 4 네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보라고 하는 함수에 인자 A를 넣을 수가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인자 A를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불러오는지 뭐 똑같습니다. 과정은 에디터에서 불러주고 이쪽에서 F5 두 번 해서 실행을 시켜 놓고요. 그럼 이제 디버그 요 명령이 나오고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요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바보 명령을 불러주고요. 바보 메소드를 불러주고 변수를 인자를 100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쪽으로 날아가서 A 안에 100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프린트 A 하게 되면 결과가 1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start to debug라는 명령이 나오고 no를 선택을 해서 여기 n, no라 n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실행이 되고 나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찍혀 있죠.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메소드, 펑션들, 인자 전달하는 방법들을 배웠을 거고요. 그 규칙대로 여기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예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라.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과목이 어떤 스타일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고 파이썬 얘기만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이 과목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 왼쪽에 있는 에디터 창에 에디터 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보통 파이썬에서 이게 뭘 뜻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에런 테스트 5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되고 나면요, 여기 요 예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에디트 명령 써서 역시 마찬가지로 에런 테스트 5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5를 두 번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이제 콘솔 창에 있는 메모리 공간으로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는 것처럼 이 기능들이 여기 올라오기 때문에 콘솔 창에서는 이 에런 테스트 5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F5를 눌러서 여기 에디터로 불러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디터로 불러온 다음에 반드시 실행을 시키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야지만 이쪽으로 메모리나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실제 올라오기 때문에 실행한 다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에런 테스트 5 모듈이라는 이 메시지가 뜬 다음에나 이제 요 안에 있는 모듈들을 콘솔 창에서 건드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썬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에런 테스트 5A 하고 쳐보면은 현재의 값 A는 3이니까 3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겠고요. 그 다음에는 에런 테스트 5의 바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현재 이 안에 있는 값 3이니까 3이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듈 안에 있는 값은 콘솔 창에 왔을 때 이 안에 있는 A 값은 3일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에런 테스트 5.a에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A는 더 이상 3이 아니라 100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요. 에런 테스트 5 안에 바보가 호출되면 A는 이제 더 이상 3이 아니라 100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보라는 함수는 프린트 A를 써서 결과물은 10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이 결과가 콘솔 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값을 변화시키죠. 100이라는 값으로. 그러면 바보라는 메소드로 호출했을 때 값이
10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가지 예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창은, 이 콘솔창이 하는 역할은 사실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듈들을 실행을 하는 거는 뭐 이쪽 에디터에서 하지만, 콘솔창에서는 여기 있는 거를 긁어와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변수를 바꾼다거나 메소드로 호출하는 이런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메소드조차도 바꿀 수 있어요. 이 파이썬이 조금 애매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바보라고 하는 함수를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콘솔 창에서 지우고 나면 모든 게 바뀌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테스트 6번째 에런 테스트 6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에런 테스트 6는 바로 파이썬에서의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의 클래스는, 파이썬은 사실 뭐 이런 구조화 하는 기법들, 클래스를 써서 구조화하는 것들이 뭐 명령어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펑션들, 그리고 메소드들, 그리고 그 메소드들 안에는 지역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지금 정의한 거 보시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 안에 로봇이라는 클래스 안에 바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써놓고 그 안에 프린트 바보라고 명령을 쳐놨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스에 정의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래스 처음 정의할 때는 괄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스트 6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스트 7으로 가면 조금 복잡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클래스 로봇 안에는 뭔가 메소드도 제가 2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는 클래스의 정의는 사실 여기까지 해서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이 들여쓰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 클래스 로봇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를 변수화해서 A라는 곳에다 넣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A는 로봇,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클래스는 마치 메소드하고 똑같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모든 성격들이 A라고 하는 변수로 인스턴스와 실제화가 되는 것이겠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오른쪽에 있는 콘솔 창에서의 예제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에런 테스트 7을 에디팅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이 안에 에런 테스트 7의 모든 것들이 콘솔 창으로 카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이상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 줄인데요. 에런 테스트 7 안에, 에런 테스트 7이라는 모듈 안에 클래스 로봇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클래스는 제가 메소드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에런 테스트 7 안에 있는 점 로봇을 괄호를 써주면요, B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도 제가 써놨지만 에런 테스트 7 안에 로봇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호출을 해주면은 B라고 하는 변수가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에런 테스트 7.robot 오브젝트가 생겼다. 어느 메모리 주소 위에 B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다. B는 바로 이 클래스 로봇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 7 안에 있는 로봇이라는 클래스 기능을 콘솔 창에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안에서 직접 해버립니다. 귀찮으니까. A는 로봇이라고 해서, 근데 이때 A라는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졌나요? 바로 에런 테스트 7 안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에런 테스트 7.a 하고 쳐보면
역시 오브젝트로 클래스로 잡힐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조금 용어들이 몇 개가 다른데요. 보통 클래스이면서도 이거는 내부의 객체, 오브젝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런 테스트 7.a를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녀석을 이쪽으로 불러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용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콘솔 창에서 새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 모듈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불러서 그 값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로봇 안에 있는 함수, 바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굿이라고 하는 것들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는요, 클래스 어떤 이름을 쳐주시고 괄호를 쳐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변수가 클래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변수로 실제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클래스 쪽 안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1학년 때 배우신 파이썬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안 가르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화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잘 쓰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데, 구조화라고 하는 것들이 수업에서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잘들 안 가르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7은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 안에는 바보하고 굿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쓸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7을 에디트해서 여기에다가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5를 눌러서 여기 디버그 창 여기 떠있죠. 프로그램이 이제 이쪽으로 다 카피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런 테스트 7의 이 모듈이죠. 그 안에 로봇 안에 있는 바보를 건드리고 싶은데, 자, 에런 테스트 7 안에 클래스를 그냥 건드릴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변수가 로봇이기 때문에 A를 건드리고요. 그래서 테스트 7.a, 그리고 그 A는 클래스 로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보나 굿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큰 글씨로 써볼게요. 에런, 아이고 잘못 썼다. L1 숫자 1입니다. 테스트 7 안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A, 그리고 A라는 변수는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실제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보나 굿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연결을 해서 모듈 안에 A라는 변수가 있고 걔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보를 호출해 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점으로 연결하는구나 알겠는데,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보는 0개의 아구먼트 인자를 현재 갖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게 뭔 소린가? 아구먼트는 현재 0개인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클래스 쓸 때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보는 에러가 났어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바보하고 굿이라는 함수 두 개가 있는데, 대신에 이번에는 a.굿을 불러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행이 잘 되고 그 안에 있는 프린트 굿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써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의 차이는 뭐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시면은 인자입니다. 바로 인자가 바보의 경우에는 인자가 하나도 없고요. 굿의 경우는 셀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셀프가 뭐지? 물 자기가 떠다 먹는 걸 셀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영어식 표현이라 그렇지만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요, 반드시 인자로 셀프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자, 이 바보의 경우에는 현재 인자 부분이 텅 비어 있죠. 이 클래스 안에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이 클래스의 성격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의 인자에 셀프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그럼 이 셀프는 뭘 뜻하냐? 바로 이 로봇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는 말 그대로 클래스 itself,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고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은 아주 그냥 복잡하면 습관적으로 셀프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굿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게 되면 로봇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다른 예제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굿의 경우에는 셀프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안 생겼고요. 바보의 경우에는 셀프가 없어서 지금처럼 하나의 인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셀프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현재 셀프가 없기 때문에 0개의 아구먼트를 갖고 있다 해서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 고치실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런 테스트 8 8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똑같이 다 에디팅 실행시켜 가지고 바보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셀프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프가 있는 굿인데 굿을 여기서 불러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굿 안에서 굿은 셀프가 있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바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에 있는 바보를 불러온 거거든요. 여기 화살표로 오른쪽에 제가 그려놨죠. 이게 가능한가? 저도 파이썬 오래 쓰면서 한 3년 쓰면서 도대체 원래 이런 표현들은 C++ 같은 다른 언어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아닐까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임 바보는 디파인 된 적이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용례들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굿은 셀프가 있는데 굿이 불러오는 함수가 셀프가 없는 애를 불러오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랭귀지를 쓰신 다음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유를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틀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은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 함수들은 무조건 인자로 셀프를 맨 앞에다가 넣어 주시는 게 파이썬의 용례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굿 케이스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9번 올바른 경우는 뭐냐? 바보에도 셀프가 있고요. 굿에도 셀프가 있어서 굿은 바보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바보를 그냥 불러올 수는 없고 셀프가 바로 로봇을 뜻하기 때문에 셀프 안에 있는 바보를 불러온다 라고 해야지만 이 위에 있는 코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로봇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 또는 메소드들은 셀프라는 인자를 가져야 되겠고요. 서로 자기 자신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이 다른 메소드들을 호출할 때에는 셀프 안에 있는 바보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셀프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안에 있는 바보를 불러오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드리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인자로서 셀프를 가져야 되겠고요. 이 안에서 자기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또 불러올 때 또는 메소드를 불러올 때에는 그 부분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셀프 점에서 여기 셀프를 가져온 다음에 그 셀프를 이용을 해서 셀프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한다 라는 형태로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도 보통 명확하게 언급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책들에도 이걸 그냥 니들이 알아서 쓰세요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이썬이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바보와 굿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셀프라고 하는 인자를 써서 나는 어디 안에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셀프 안에 있는 바보, 바로 위에 있는 놈을 부르기 위해서는 셀프로 호출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썬 클래스의 좀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C++이나 다른 언어들에서는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쓰지 않는데, 인터프리팅하고 파서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서가 좀 취약해서 이런 애매한 게 생긴 거고요. 아마 버전이 올라가면 이런 기능들을 없애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귀도, 파이썬 만든 귀도 아저씨가 이름이 귀도인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외국인이고요. 이 사람이 파서 만들 때 이 부분은 귀찮아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별로 명료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언어보다 지저분하게 셀프가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지저분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소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은 셀프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함수를 불러올 때는 셀프 점 어떤 메소드 콤마 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불렀으니 이제 조금 그럴듯한 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테스트 10번 예제가 되겠고요. 테스트 10번 예제는 제가 일단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 ex의 arp에 안에 보시면은 테스트 10번이 없네. 여기 있다. 불러주면 여태까지 배운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갑자기 모르겠는 펑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래스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 mygl이라고 되어 있고, 걔를 이 안에 클래스 안에 gl이라고 하는, 이 gl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신 오픈gl입니다. 오픈gl. 오픈gl을 제가 약어로서 gl이라고 여기 써놓은 거고요. 저희 gl이라고 부르는 클래스가 하나가 만들어졌고, 뭔가 복잡한 명령들이 여기 그득하게 들어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심심할 때 이제 한번 보시면은 코드들 조금씩 따져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오브젝트도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부가 뭐가 있는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스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터, 그 대머리 아저씨 나오는 영화도 있고요. 트랜스포머, 변환되는 맨날 그 로봇으로 움직이는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표현은 도란스라고 어른들이 부르시는 220V, 110V 바꾸는 도란스,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겠습니다. 트랜스미트, 변형되다, 역시 또 그런 뜻이 되겠고요.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트랜스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는 이동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여기는 로트, ROT는 로테이션, 회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이제 에디트 창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보겠고요. F5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노란색 여기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일반 파이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윈도우가 하나가 생깁니다. 얘는 뭐냐고요? 얘는 뭐냐면은 멋주구리하게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면 로봇 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 겨울에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걸 걷게 하라고 해서 받았던 로봇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려놓은 데이터가 되겠고요. 자,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UI를 쓰시는 방법 맨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아예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걸 누르고서 움직이면은 이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움직이면
회전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그냥 여기 아무데나 클릭하고서 움직이시면은 역시 회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패닝 기법, 이동이 되는데 이것도 잘들 몰라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패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줌인 줌아웃인데 이걸 많은 학생들이 못 외워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근데 이것도 못 외워서 여기 버튼 만들어 놨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 해주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기 뭐 영상 찍거나 할 때 귀찮으면 이제 눌러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I 자체가 여러분들이 못 보신 처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되게 혼란스럽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하는 이유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으시라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공학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다 동영상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움직여 봐야 되겠죠. 아까 펑션을 보면은 트랜스하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는 XYZ 축으로 움직이는 거, 로테이션은 그냥 위에서만 회전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실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런 테스트 10 하고 찾아보시면 모듈 에런 테스트 10이 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 안에 지금 어디에 메소드가 있는가 보면 df 트랜스, df 로테이션,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모듈이 갖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모듈 안에 바보라는 함수 만들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트랜스하고 불러와서 XYZ로 얼마만큼 움직일까? 여기 이제 보시면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에 어디가 X축이고 어디가 Y이고 어디가 Z축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X축으로 100만큼 움직이고 Y나 Z는 00입니다. 이거 실행을 해주시면 역시 메소드니까 디버그 할 거냐 안 할 거야 NO 엔터 쳐주시면은 이쪽으로 로봇이 움직였죠. 요 한 칸이 100칸이 되겠습니다. 밀리미터 100mm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방향이 바로 X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 5칸 가니까 500을 한번 쳐주면은 500까지 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어허라, 이게 나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다시 원점으로 가보겠고요. Y축으로 500칸 500칸 하면 이쪽으로 이게 Y축이구나 이제 알겠고요. 자, 그럼 이제 로봇이 공중부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중부양을 하려면 Z축 값이 움직여야 되겠죠. 하면 Z축으로 500만큼 역시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떠있죠. 그럼 이제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보겠고요. 여기 이제 숫자 잘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너무 어이없이 큰 걸 넣게 되면 로봇이 날아가 버려요. Y축으로 40 정도 가볼까요? 갑자기 내 로봇이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요? 저 멀리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저 멀리에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닌 것 같다고요? 5천만큼 점점 다가오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죠? 저 너무 멀리 보내가지고 작게 보여서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000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펑션, 로테이션인데 지금 보시면 로테이션은 Z축으로만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고요. 그래서 로트 30도 하고 회전해 보면 로봇이 30도만큼 돌았죠. 위에서 보면 30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90도 돌아보겠습니다. 딱 90도 돈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이 로봇은 제 방에 와보시면은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미터급 로봇인데 요새 하도 흔들흔들 해가지고 다리를 좀 더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쇼다리 다리를 좀 잘랐는데 한 5cm 줄였다고 어제 연락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지능적인 동작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루프에 대한 것들을 배우신 거고요. 이걸 끄는 방법은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맨 위에가 움직이는 데고요. 양 옆에는 이게 비표준 윈도우를 제가 만들어서 다른 거라서 사이즈 바꾸는 건 어디 있냐? 바로 이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잡아당기면은 사이즈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걸 끄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 자동으로 X자가 나오고 눌러주면 삭제됩니다. 여기 에디터도 이 부분 오른쪽 위에 X자, 오른쪽 밑에 사이즈 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까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복잡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당장 숙제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나중에 이 코드는 제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구성, 아까 보시면은 아까 오늘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부분 클래스 불러오는 부분 알아야 되겠고요. 요 모듈이죠. 이 모듈이 갖고 있는 메소드 어떻게 불러오는지 1, 2, 3, 4, 5번의 예제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당분간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가면 이제 뭐 별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